마을 전체가 한 마리 개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특별한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마을을 관해 백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빨간 리본을 맨 하얀 개를 한 아이가 꼭 안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서 박수를 치고 계시고요. 대체 이 진돗개가 무슨 일을 했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감사 행사까지 열어준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보통 개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집 지키고 주인 따르고 가끔 짖는 것 정도인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의 백구는 달랐습니다. 이 녀석이 한 일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마리 개의 간절한 외침이 마을 전체를 구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박순애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 집에는 백구라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벌써 우리 가족이 된 지 5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손바닥만 했던 새끼가 어느새 무릎 높이까지 자랐죠. 온순한 성격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워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좋아했어요. 백구야, 이리 와. 하고 부르면 언제나 달려와서 제 다리에 몸을 비비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녀석이 정말 사람 같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 재민이가 있습니다. 올해 6살이 된 이 녀석은 백구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백구를 찾고 밤에 잠들 때까지 백구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어떨 때는 백구가 먼저 재민이 방으로 가서 얼굴을 활짝 깨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재민이가 깔깔거리며 백구야, 간지러워 하면서 일어나곤 했죠. 정말 형제 같았습니다. 할머니, 백구는 언제까지 우리랑 살아? 재민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하면서 백구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참 따뜻해졌거든요. 백구도 재민이가 안아주면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집이 20채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노인분들만 사시죠. 뒤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어요. 여름이면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밤새 들리고 가을엔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이 툭툭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밭두렁길을 걸으며 학교 가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개 짖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각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봐도 아, 저 집도 저녁 준비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8월 말쯤이었는데 날씨가 무덥고 습했네요. 낮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였는데 저녁이 되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상하게 바람도 없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재민이와 함께 마당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백구 털을 쓰다듬고 있었고 백구는 평소처럼 마당 한쪽에 누워서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바람도 안 불어. 그러게 말이야. 비라도 한번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채질을 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시원했는데 그날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별이 많이 안 보여. 재민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달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바람도 이상하게 무거웠고 공기가 끈적끈적한 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마당 가운데로 뛰어나와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목청을 다해 짖는 소리에 재민이가 깜짝 놀라서 제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왜 그래? 무서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백구는 5년 동안 키우면서 이렇게 사나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백구가 짖는 방향이었어요. 마을 뒤쪽 산을 향해서만 계속 짖고 있었거든요. 마치 산에서 무언가가 내려올 것을 알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몸을 낮추고 앞발을 벌린 채 산 쪽을 노려보는 모습은 마치 적과 마주선 군인 같았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조용히 해. 제가 달래려고 다가가자 백구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더 크게 짖었어요. 그리고는 산 쪽으로 몇 걸음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와 재민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간절했어요. 마치 위험하다, 조심해, 제발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가 저를 이렇게 간절한 눈으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우리한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 백구야, 뭐가 무서워? 재민이가 백구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백구가 재민이 앞을 막아서더니 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특별히 이상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백구만은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구의 짖음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목이 쉴 정도로 계속 짖어댔습니다. 이웃집 철수 할아버지가 대문 너머로 소리쳤어요. 순애 씨, 걔 좀 조용히 시켜요.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죄송해요, 철수 영감님.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분이세요. 평소에도 조금만 시끄러워도 바로 나와서 소리치시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짖었어요. 마을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는데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럴까?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러지 않는데.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백구 몸을 만져봤는데 열도 없고 다친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떨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마치 큰 위험을 감지한 동물의 본능적인 반응 같았어요. 재민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백구가 우리 앞길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더욱 애절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으어, 와랄왈, 끙끙끙. 그 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무언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개가 우는 걸 처음 봤는데 정말 사람처럼 슬프고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울어. 왜 울어? 재민이도 눈물이 글썽했어요. 백구의 마음이 전해진 거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녀석이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 싶어서요. 재민아, 들어가자. 백구가 좀 이상하네.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백구가 단순히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백구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건 정말로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였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백구의 짖는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백구가 여전히 산 쪽을 향해 서서 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에서 바람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마치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는데 그날은 바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싸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뭔가 섬뜩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건 평소 같으면 들렸을 벌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뚜라미도 방울벌레도 조용했어요. 마치 모든 생물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그때 처음으로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구의 짖음도 그렇고 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도 그렇고 벌레들까지 조용한 것도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재민이는 이미 지쳐서 제품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되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창밖을 보니 백구가 지친 듯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산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깨달았어요. 이 녀석이 우리를 걱정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렇게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잠깐 눈을 뜬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백구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마당에 앉아서 여전히 산 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하룻밤 사이에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지 짖는 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밤새 한숨도 안 잤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백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재민이도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9시는 돼야 눈을 뜨는데 그날은 7시쯤 벌떡 일어나더니 백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백구 어디 있어? 밤새 계속 짖었어? 응, 마당에 있어. 우리 재민이가 걱정돼서 일찍 일어났구나. 재민이는 후다닥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백구 곁에 다가가서는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군요. 할머니, 백구 눈이 이상해. 급하게 나가보니 정말 그랬어요. 백구의 눈이 평소보다 더 크고 뭔가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털도 부스스하고 물도 제대로 안 마신 것 같았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아픈 거야? 제가 다가가니까 백구가 저를 한번 쳐다봤다가 다시 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끙끙 소리를 내며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사람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백구가 우리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산에서 뭐 나와? 재민이의 말에 갑자기 며칠 전 들었던 마을 이장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즘 산에서 멧돼지가 자주 내려온다고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멧돼지가 내려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멧돼지는 정말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몸집도 크고 성질도 사나워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으면 더 공격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민아, 오늘은 마당에서 놀지 말고 집 안에 있어. 알았지? 왜? 백구랑 놀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 말 들어. 그때 담 너머로 철수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애 씨, 어젯밤에 걔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굴었어? 잠을 못 잤잖아. 철수 할아버지는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올해 73이세요. 젊었을 때 군대에서 헌병으로 일하셨다고 하던데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직선적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좋은 분이에요. 죄송해요, 영감님. 백구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이상하게? 어떻게?
철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우리 마당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을 텐데 그날은 철수 할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래? 평소 같으면 내가 오면 좋아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젯밤부터 계속 산 쪽만 보고 지저댔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백구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 혹시 걔가 미친 거 아니야? 광견병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람을 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 쪽만 계속 짖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걔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면 위험할 수 있어. 그런데 철수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우르르르.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어요. 그런데 하늘을 봐도 구름 하나 없고 비행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철수 할아버지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의아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백구가 더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미친 듯이 짖었어요. 온몸을 떨며 산 쪽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목줄에 묶여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재민이가 제 치마를 꽉 잡고 숨었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 영감님,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 나도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 그런데 걔가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철수 할아버지도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아까까지는 백구가 그냥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신 거죠. 그때 마을 건너편에서 영숙이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여보세요. 다들 이 소리 들어요? 뭔 소리가 이렇게 커요? 영숙이 아줌마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분이에요. 그분이 소리칠 정도면 정말 큰 소리였던 거죠. 우리도 들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렸어요? 네, 천둥 소리 같은데 하늘이 맑잖아요. 혹시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아닐까요? 이 근처에 무슨 공사장이 어디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하늘은 맑은데 자꾸 우르르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백구는 계속해서 짖고 있었어요. 다른 집 개들도 하나둘씩 따라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워졌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철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그런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남다르시거든요. 그런 분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정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영감님, 혹시 산에서 뭔가 내려오는 건 아닐까요? 요즘 멧돼지가 자주 내려온다고 하던데. 멧돼지라.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멧돼지 때문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날까? 그때 또다시 우르르르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러자 백구가 정말 미친 듯이 짖으면서 목줄을 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백구야, 진정해. 하지만 백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마치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피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백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해? 정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재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동물의 마음을 잘 알아채거든요. 재민이도 백구가 뭔가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괜찮아, 우리 재민이. 백구가 우리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도 그렇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산에서였습니다. 쿵, 쿵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백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철수 영감님, 이거 정말 이상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마을 이장님께 연락해보자. 이런 일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 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을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백구는 여전히 목이 터져라 우리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산 뒤쪽에서부터 몰려오더니 어느새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구름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검은빛에 회색이 섞인 뭔가 불길한 색이었어요. 재민아, 비 올 것 같으니까 빨래 걷자.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바람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데 그날은 뜨겁고 무거운 바람이 산에서 내려왔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마당 한쪽에서 산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밥도 거의 안 먹었어요. 할머니, 백구가 밥도 안 먹어. 많이 아픈 거야? 재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밥 먹을 시간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을 텐데 그날은 밥그릇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걱정이 많은 것 같네. 저도 백구가 걱정됐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백구가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눈빛이 더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똑, 똑똑. 아주 굵은 빗방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원하고 상쾌한 빗냄새가 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흙냄새가 섞인 약간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났거든요. 이 비냄새가 왜 이래? 저뿐만 아니라 재민이도 코를 찡그렸어요. 할머니, 비냄새가 이상해. 뭔가 더러운 냄새 같아. 그러게. 평소랑 다르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자 백구의 반응이 더 격해졌어요. 이번에는 짖는 게 아니라 끙끙거리면서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괜찮아. 그냥 비야. 제가 달래려고 다가갔는데 백구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더니 집 쪽으로 밀어냈어요. 정말 사람처럼 저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르르. 퍽! 뭔가 무거운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었는데 나무가 부러질 리가 없잖아요.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산 쪽을 자세히 봤는데 멀리서 먼지 같은 게 날리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지? 나무 부러지는 소리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옆집 철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순애 씨, 방금 산에서 소리 안 들었어? 네, 들었어요. 나무 부러지는 소리 같던데. 이상하네. 바람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혹시 누가 나무를 베는 건 아닐까?
철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산에서 나무를 벨 사람은 없었죠. 게다가 그런 큰 나무를 베려면 기계 소리도 들려야 하는데 그런 소리는 전혀 없었거든요. 영감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계속. 글쎄 말이야. 나도 뭔가 석연치 않아. 개들도 계속 예민하게 굴고. 정말 그랬어요. 우리 백구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개들도 하나둘씩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빗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후두득 후두득 하는 경쾌한 소리가 아니라 퍽퍽 하는 무거운 소리였어요. 마치 빗방울이 평소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 비 이상해. 왜 이렇게 무거워? 재민이도 느꼈나 봐요. 정말 그 비는 평소와 달랐어요. 맞으면 좀 아플 정도로 굵고 세게 내렸거든요. 그때 또다시 산에서 드르르르 쿵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뚜렷했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라도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미친 듯이 짖으면서 목줄을 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정말 절박했어요. 마치 위험하다, 빨리 피해라고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진정해. 괜찮아. 하지만 백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줄 방향으로 뛰어가더니 이빨로 목줄을 물고 끊으려고 했어요. 백구가 목줄을 끊으려고 해. 재민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정말 그랬어요. 백구가 필사적으로 목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순종했던 백구가 처음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안 돼, 백구야. 위험해. 제가 말렸지만 백구는 계속 목줄과 씨름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목줄이 끊어졌습니다. 자유로워진 백구는 곧바로 산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산자락 근처에서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뭔가를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백구야, 돌아와. 하지만 백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산 쪽에서 우리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용감해 보였어요. 무서워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이 되자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왔어요. 흙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썩은 냄새 같기도 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이게 뭔 냄새지? 창문을 열고 밖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산자락 근처가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흙이 많이 흘러내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람이 이상하게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에는 바람이 잔잔한데 그날은 마치 태풍이라도 온 것처럼 세게 불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산자락 근처에서 우리를 향해 짖고 있었어요. 밤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나 봅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욱 간절했어요. 이제 정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때서야 저도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행동도 그렇고 이상한 냄새도 그렇고 산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모든 게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별일 아니겠지 하며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백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전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백구의 이상한 행동과 산에서 들리는 소리들, 그리고 어젯밤 느꼈던 불길한 예감까지 이 모든 걸 혼자 품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옆집 영숙이 아줌마 집이었어요. 영숙이 아줌마는 올해 75으로 마을에서 소식 전달이 제일 빠른 분이거든요. 이분만 설득하면 마을 전체에 소문이 금방 퍼질 테니까 말이죠. 영숙이 언니, 잠깐 나와보세요. 순애야, 웬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손에 설거지 거품이 묻어 있는 걸 보니 설거지 중이었나 봅니다. 언니, 우리 백구 말인데 요 며칠 사이에 너무 이상해요. 평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지저대? 시끄럽게. 죄송해요. 그런데 산 쪽만 계속 보고 짖고 밤새 잠도 안 자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아요. 영숙이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리 집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산자락 근처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짖는 거야?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아요. 산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상한 소리? 네, 나무 부러지는 소리도 나고, 뭔가 무거운 게 굴러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상한 냄새까지 났어요. 영숙이 아줌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순애야. 별일 다 있겠어? 그냥 날씨 때문이지 뭐.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잖아. 걔가 좀 예민해진 거겠지. 하지만 언니, 백구가 이렇게 이상하게 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에이, 괜한 걱정 마. 걔들이 가끔 그런 적 있어. 우리 집 누렁이도 작년에 며칠 동안 이상하게 굴더라. 그런데 별일 없었어. 영숙이 아줌마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마을 건너편 순자 할머니 집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올해 87살로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경험도 많으시고 지혜로우셔서 사람들이 큰일이 있으면 종종 찾아가 상의하곤 했거든요.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애구나. 어서 와, 어서 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계셨는데 손놀림이 여전히 빠르셨습니다. 할머니, 사실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백구가, 저는 영숙이 아줌마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백구의 이상한 행동, 산에서 들리는 소리, 이상한 냄새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래, 걔들이 그런 때가 있지. 사람보다 감이 더 예민하거든. 할머니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 기대를 했는데 할머니 말씀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말이야, 순애야. 걔가 짖는다고 해서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날씨가 변할 때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이 지나갈 때도 그래. 너무 걱정 마. 하지만 할머니. 그리고 말이야, 요즘 멧돼지가 자주 내려온다고 하잖아. 아마 그 냄새를 맡고 예민해진 것 같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순자 할머니마저도 별일 아니라고 하시니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고 경험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생각이 틀린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순애 씨,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아, 영감님. 백구일로 마을 분들께 여쭤보고 왔어요. 뭐라고 하시던? 다들 별일 아니라고 하시네요.
날씨 때문이거나 멧돼지 때문일 거라고. 철수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글쎄, 나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맞을 거야. 경험이 많으시니까. 결국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괜한 걱정, 별일 아니야라고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민이가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재민이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재민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머니, 백구가 너무 무서워해요. 아까 제가 만지려고 했는데 계속 떨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백구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구가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을 텐데 그날은 재민이 품에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재민이가 백구를 토닥토닥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6살 아이까지 백구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어른들은 왜 믿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재민아, 백구가 뭔가 걱정이 많은 것 같지? 네, 할머니. 백구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무서운 게 있나 봐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동물의 마음을 잘 알아채는 것 같아요. 재민이도 백구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이 되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굵고 세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후드드드하고 요란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산자락 근처에서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비 맞으면 안 돼. 이리 와. 제가 불러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정말 처절했어요. 마치 위험하다, 조심해, 제발 믿어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빗소리와 섞여서 더욱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백구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어요. 그리고 산에서도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르르, 쿵쿵 하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서 들렸어요. 재민이는 무서워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백구의 울음소리와 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 창밖을 보니 백구가 비에 젖은 채로 여전히 산 쪽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용감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백구의 짖음이 더 커지자 마을 사람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거든요. 영숙이 아줌마가 화가 나서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순애야,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사흘째잖아, 사흘째. 우리가 언제까지 이 소리를 참아야 해?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보건소에 신고해야겠어. 보건소요? 그럼 광견병이나 다른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검사를 받아봐야지.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면 마을 전체가 잠을 못 자잖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건소에 신고하면 백구를 데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언니,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걔가 이상해진 거지. 내일 아침에 보건소에 전화할 거야. 영숙이 아줌마가 돌아가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만약 보건소에서 백구를 데려가면 어쩌지 싶어서 말이에요. 그때 재민이가 제 품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백구 데려가면 어떡해? 백구는 나쁜 개가 아닌데. 괜찮아, 재민아.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도 백구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백구만은 홀로 우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쯤 갑자기 백구가 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짖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짖는 소리였거든요. 잠에서 깬 저는 급하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백구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에서 우리 집 쪽으로 뛰어왔다가 다시 산 쪽으로 달려가는 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따라와 빨리 와서 봐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백구가 왜 저래? 재민이도 잠에서 깨어 창가로 왔어요. 백구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나 봅니다. 모르겠어, 재민아.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 봐. 백구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산 쪽으로 뛰어갔다가 돌아와서 우리를 보고 또 산 쪽으로 뛰어가고 정말 사람 같았어요. 급한 일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옆집에서 철수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새벽에 또 뭐야? 순애 씨. 철수 할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머리가 부스스하고 표정이 아주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영감님. 백구가 갑자기 도대체 이게가 왜 이러는 거야? 사흘째잖아, 사흘째. 철수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지만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백구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영감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백구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따라오라고? 걔가 사람한테? 네, 계속 산 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를 보고 이런 걸 반복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백구를 자세히 관찰하더니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정말 그러네. 보통 개들이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감님, 이런 거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정말 뭔가 이상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에이, 괜한 소동 만들지 말자. 새벽에 사람들 깨워서 뭐 하겠어? 그냥 걔가 예민해진 거겠지. 하지만 영감님, 됐어, 됐어. 나도 잠 좀 자자. 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백구가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바지를 살짝 물고 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녀석이 뭐 하는 거야? 영감님 봐요. 백구가 영감님을 산 쪽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정말 그랬어요. 백구가 철수 할아버지를 산 쪽으로 안내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철수 할아버지도 이제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이라 그런지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남다르시거든요. 순애 씨,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백구가 이렇게 사흘이나 계속 이상하게 굴 리가 없어요. 그럼 마을 이장님께 연락해 볼까? 혹시 모르니까. 드디어 철수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백구의 절박한 행동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철수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마을 이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장님도 처음에는 별일 있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사흘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마을 사람 몇 분과 함께 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후
마을 이장님과 청년의 몇 분이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모두들 표정이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순애 씨, 걔가 어떻게 이상하다고 했지요? 네, 이장님. 사흘 동안 계속 산 쪽만 보고 짖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를 산 쪽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백구는 사람들이 오니까 더욱 신이 났어요. 꼬리를 흔들며 산 쪽으로 뛰어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개들 행동과는 다른 것 같은데. 청년회장인 민수 씨가 말했어요. 민수 씨는 올해 45으로 마을에서 제일 젊고 활동적인 분이에요.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걔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장님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산자락까지 올라가는 데는 15분 정도 걸렸어요. 백구가 앞장서서 안내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락에 도착하자마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흙이 흘러내렸네. 정말 그랬어요. 평소 단단했던 산자락 곳곳에서 흙이 조금씩 흘러내린 흔적이 보였거든요. 마치 산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이장님도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신 분인데 이런 현상은 처음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산사태 전조는 아닐까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모두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산사태라고? 설마.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비도 많이 왔고 그때 백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니 다시 우리를 부르듯 짖었어요. 마치 더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가 더 위로 가자고 하네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 보죠. 조금 더 올라가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산 위쪽 여러 곳에서 흙이 갈라지고 있었고 나무들도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데? 빨리 전문가를 불러야겠어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들 급히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백구는 우리가 드디어 위험을 발견한 걸 보고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우리를 따라 내려왔거든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백구가 사흘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경고했는지를 말이죠. 그날 오후 2시쯤 관련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지질학 전문가와 산림청 직원들이 산을 정밀 조사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큰 산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문가의 말에 마을 사람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백구가 맞았던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장님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일단 대피 준비를 하세요. 오늘 밤에 비가 더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순애 씨, 백구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이장님이 백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백구는 사람들이 드디어 위험을 알아챈 걸 보고 안도한 듯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굵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쏟아지더군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빗줄기가 마치 줄을 내린 것처럼 굵고 빨랐습니다. 할머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무서워. 재민이가 제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정말 무서울 만했어요. 이런 폭우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괜찮아, 우리 재민이. 백구가 미리 알려줘서 준비할 수 있었잖아. 그때 마을 방송이 울렸어요. 마을 주민 여러분, 산사태 위험으로 인해 긴급 대피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모든 주민은 즉시 마을회관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긴급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백구 덕분에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민아, 빨리 가방 챙기자. 마을회관으로 가야 해. 할머니, 백구도 같이 가요? 당연하지. 백구는 우리 가족이잖아.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는데 밖에서 철수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애 씨, 빨리 나와요. 같이 가요. 철수 할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 무뚝뚝하신 분인데 이런 때 챙겨주시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영감님, 고마워요. 금방 나갈게요. 마당으로 나가니 백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에 젖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마치 이제 안전해졌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고생 많았어. 내가 우리를 지켜줬구나. 재민이가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백구가 재민이 얼굴을 살짝 핥아줬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만났어요. 모두들 급하게 피하고 있었지만 백구를 보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저게가 우리를 살렸네. 정말 신기한 개야. 사람보다 낫다. 백구야, 고마워. 백구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 백구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운 개네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백구는 처음 보는 관심에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오후 7시쯤 정말로 산사태가 시작됐어요. 쿵쿵쿵, 우르르르. 마을회관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산사태가 났네. 백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모두들 백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백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이 녀석이 정말 대단하네. 사람보다 더 똑똑해. 정말 그래요, 영감님. 백구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재민이는 백구를 꼭 안고서 울고 있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백구가 우리를 지켰어. 백구는 영웅이야. 재민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백구야, 정말 고마워.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백구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을 텐데 이제야 인정받게 된 거죠. 밤이 되어서도 산에서는 계속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산사태였어요. 만약 백구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며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재민이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못 잔 피로가 몰려온 것 같았어요. 우리 백구, 정말 고생했어.
저는 백구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줬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마을 전체를 구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백구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백구는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산사태가 어느 정도 멈춘 후 마을로 돌아왔을 때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살던 집들 바로 뒤편 산자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거든요. 어머나, 이게 뭐야? 우리 집 바로 뒤까지 흙이 밀려왔네. 정말 백구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피해 상황을 보며 탄식했어요. 다행히 집들은 무사했지만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오신 분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순애야, 우리 마을을 구해준 백구 좀 보자. 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오셨어요. 백구는 할머니를 보자 꼬리를 살살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신통한 개구나. 순자 할머니가 백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별일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살짝 서운한 마음으로 말하자 순자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일은 처음 봤어. 동물이 사람보다 더 똑똑할 때가 있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영숙이 아줌마도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순애야, 백구한테 줄 거야.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 삶아서 가져왔어. 어머, 언니. 이런 걸 왜? 당연한 거지. 이 개가 우리를 살렸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영숙이 아줌마가 삶은 닭을 백구 앞에 놓아주셨어요. 백구는 냄새를 맡아보더니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백구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많이 먹어.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했어요. 백구가 우리를 걱정하느라 자기 몸도 돌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에는 철수 할아버지가 마을 청년의 사람들과 함께 오셨어요. 순애 씨, 우리가 백구한테 뭔가 해줘야겠어요. 이 개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잖아요. 은인이라니, 영감님. 정말 은인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마을 전체를 구한 영웅이죠. 청년회장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의논해 봤는데 백구한테 감사패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감사패요? 네,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백구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일은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걔한테 감사패를 준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걔한테 감사패를 왜 안 돼요? 백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못할 일을 해냈잖아요. 그때 재민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재민아, 백구 때문에 오신 거야. 모두들 백구한테 고맙다고 하러 오셨어. 재민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백구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재민이. 백구가 마을의 영웅이 됐어. 그러자 재민이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백구는 우리 가족이에요. 백구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개예요. 재민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백구는 정말 훌륭해.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백구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꼬리를 더 힘차게 흔들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걱정하고 애썼던 것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재민아, 와서 백구랑 같이 사진 찍자. 민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네. 재민이가 백구를 꼭 안고 포즈를 취했어요. 백구도 얌전히 앉아서 사진을 찍게 해줬습니다. 이 사진은 마을 기록으로 남겨둬야겠어요. 백구가 우리 마을을 구한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그날 저녁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정말 대단한 개구나.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야. 사람들이 하나씩 백구를 쓰다듬어주고 갔어요. 백구는 처음 보는 관심에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이장님이 오셨어요. 순애 씨, 내일 마을회관에서 간단한 행사를 하려고 해요. 백구에게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죠. 행사라니요? 네, 이런 일은 제대로 기념해야 해요. 백구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사했잖아요.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우리 백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재민이가 백구를 안고 잠들었어요. 할머니, 백구가 정말 대단하죠? 그럼 우리 재민이. 백구는 정말 대단해. 저도 백구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재민이의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백구가 우리에게 준 건 안전만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백구는 재민이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푹 잠들 수 있는 밤이었을 거예요. 우리 백구,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다행이야. 그렇게 백구는 우리 마을의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마을회관에서 백구를 위한 감사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이런 행사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백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쓴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백구는 목에 빨간 리본을 메고 재민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마을을 구해준 백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백구는 처음 보는 마이크 소리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재민이가 쓰다듬어 주니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사흘 동안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사태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구는 진정한 우리 마을의 수호천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백구도 박수 소리에 맞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백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걔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백구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경고해줬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백구를 믿지 않았었거든요. 앞으로는 동물들의 행동도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겠습니다. 오늘 백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순자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어요. 이 할미가 70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네요. 백구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가 백구에게 직접 말을 거시니까 백구가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아줌마가 준비해온 특별한 개밥을 백구 앞에 놓아주셨어요. 백구야,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거야. 맛있게 먹어. 백구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더니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백구도 우리 마을의 정식 구성원이야. 맞아. 백구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재민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백구는 정말 용감해요. 무서워도 우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백구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훌륭해요. 재민이의 말에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백구는 재민이를 바라보며 살짝 혀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웃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백구야, 정말 고생 많았어. 사람보다 나은 게 이 녀석이구나. 백구가 제 얼굴을 살짝 핥아줬어요.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서 백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정말 우리 가족이 맞죠? 당연하지, 재민아. 백구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날 밤 백구는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며칠 동안 마당에서 경계를 서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쉴 시간이었죠. 재민이가 백구 옆에 누워서 말했어요. 백구야, 이제 걱정 끝났어. 우리가 계속 함께 살 거야. 백구는 재민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백구의 짖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도 동물도 진심을 다해 지켜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백구는 여전히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백구 마을이라는 작은 표지판까지 생겼어요. 관광객들이 백구를 보러 오기도 합니다. 재민이는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친구들에게 백구 자랑을 하느라 바쁩니다. 우리 백구는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라고 말이죠. 백구는 여전히 산을 가끔 바라보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대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인사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백구를 보면 우리 영웅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가끔 간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해요. 저는 가끔 백구를 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생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용기는 그 누구보다 컸다고 말이에요. 백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사랑의 힘이었죠. 지금도 백구는 우리 마당에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가끔 꿈에서 짖을 때가 있는데 아마 우리를 지키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오늘은 충남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70세 순애 할머니가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한 마리 개의 간절한 외침이 마을 전체를 구한 기적 같은 일. 백구의 용기와 사랑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작은 생명 안에도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